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평일은 도시에서 착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주말 이틀은 자연과 함께 보내는 5도 2촌을 즐기는 세컨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지친 도시 생활을 싹 접고서 아예 자연에 묻혀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세컨하우스는 일종의 아주 신박한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세컨하우스에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꿈에 젖어 시작한 세컨하우스에서의 전원생활이 익숙해져갈 무렵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세컨하우스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으세요? 그런 꿈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컨하우스가 지옥으로 변할 때 첫 번째, 일이 싫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옅어질 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약 2년 정도 되면 세컨하우스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컨하우스를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쉬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세컨하우스에 오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집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간 사람이 없었으니까 짐을 내려놓자마자 집안을 쓸고 닦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닥에 뒹굴더라도 뒹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오늘하고 지친 가족이나 일행이 먹을 바베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작 가지고 와서 불 지펴야죠. 지난번에 먹고 귀찮아서 닦아놓지 않았던 석쇠라도 있으면 그거 빨리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단 고기를 먹은 후에 다른 사람들은 쉴 때조차도 집주인은 잔디도 깎아야 하고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잡초 제거도 해야 합니다. 잡초 제거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세컨하우스에서의 이런 번잡함도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즐길 수가 있어요. 평일 동안은 머리만 쓰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몸을 움직이니까 뭐랄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런 게 듭니다. 즐거워서 휘파람까지 불면서 일하죠. 아마 2년 정도가 고비가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2년쯤 지나면 세컨하우스에서 가서 할 일 때문에 떠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매주 갔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세컨하우스의 상태는 더 엉망이 되고 그럴수록 가서 쎄 빠지게 일만 하다 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세컨하우스는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세컨하우스가 지옥으로 변할 때 두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지방도시에서 세컨하우스를 갖는다면 30분 내 거리도 가능하겠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만 하는 거리에 세컨하우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말에 한번 세컨하우스에 다녀오려면 기름 만땅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또 그냥 집에서 세컨하우스만 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처 관광지도 다녀와야 되고 바닷가가 있다면 그것도 다녀옵니다. 그리고 매주 고기만 구워 먹을 수 있나요? 근처에 맛집들 가면서 외식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가는데 고속도로를 타야 한다면 톨게이트비도 들어갑니다. 기름값과 톨비만 계산해도 최소 왕복 13, 14만 원은 깨집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컨하우스라고 고칠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면 손재주가 없더라도 자신이 직접 고쳐야 합니다. 모든 걸 말이죠. 그러자면 또 이런저런 공구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구입해야 할 공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도 솔찬히 들어갑니다. 또 가전제품은 왜 이리 자주 고장이 나는지요? 아마도 세컨하우스니까 중고 가전제품을 들여놔서 그런지 모를 일입니다. 걱정을 덜려면 아예 새 가전제품을 떡하니 들여놨어야 하는 건데 처음 입주하면서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말만 쓸 건데 뭘 굳이 새 것을 사나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스의 발단이 됩니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요. 겨울에 보일러라도 동파되면 이건 정말이지 재난 수준입니다.
요즘 웬만해서는 휴일에 출장 수리 부르기 정말 어렵거든요. 온다 해도 휴일에 불렀으니 비용은 할증이 되고, 그게 싫으면 평일이 될 때까지 누구 하나 남아있거나 아니면 월차를 내고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하여간 수리비는 요즘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난리도 이런 쌩난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세컨하우스가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세컨하우스가 지옥으로 변할 때, 세 번째, 잡초와의 전쟁에서 지쳐가기 시작할 때, 잡초보다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없애도 생기는 게 잡초입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제일 싫은 계절이 여름이고 제일 반가운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또 동파가 있으니 겨울을 딱히 좋아한다고도 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제 이웃은 대나무를 심어서 집을 좀 가리려고 했었는데 대책 없이 번지는 대나무 때문에 결국 포크레인 불러서 온 마당을 뒤집어 땅 밑까지 파헤쳐 대나무 뿌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1년 뒤면 새순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게 대나무입니다. 나팔꽃은 또 어떻습니까? 싹 없앤다고 했지만 일주일 뒤 올라오면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나팔꽃이 이 나무 저 나무 다 타고 올라가서 덮어버립니다. 깔린 나무는 아주 죽을 지경이죠. 끝도 없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지쳐갈 무렵이면 세컨하우스는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세컨하우스가 지옥으로 변할 때 네 번째, 마지막, 세컨하우스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주말만 되기를 기다리게 해줬던 세컨하우스,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세컨하우스가 언제부터인가 존재 자체부터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3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위기가 찾아온 듯 싶어요. 세컨하우스가 생겼다고 매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고 집안 행사나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게 되면 그 주말은 세컨하우스를 못 가게 됩니다. 처음 1, 2년은 열정이 넘쳐서 또는 세컨하우스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주말 중 하루를 이용해서라도 꼭 다녀오기도 합니다. 뭐랄까, 주일 아침에는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신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혼자서라도 세컨하우스에 다녀옵니다. 하지만 3년 차쯤 접어들면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컨하우스에도 권태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어쩌다 한두 주 세컨하우스를 못 가게 되면 그냥 도시에서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주말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몸도 편안해,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을 필요도 없어, 게다가 돈도 굳어. 그래, 그렇지. 주말은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바쁘게 돌아친 거야? 후회하면서 말이죠. 세컨하우스만 생각하면 그동안 가지 않아서 수북히 올라와 있을 잡초만 생각나게 되고, 또 그것들과의 힘겨운 싸움이 떠오르면 그저 확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 잘 팔려 나가긴 하나요? 이제부터는 정말이지 세컨하우스 얘기만 나와도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연과 벗삼아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이다, 세컨하우스다, 뭔가를 사거나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제주도, 남해, 동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달 살기 아니면 1년 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돈을 쏟아가면서 사고 짓고 합니까? 세컨하우스도 소유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그때 빌려서 즐기면 되는데 말입니다. 괜히 하고 싶은 마음에 몸달아서 가져야겠다 이런 욕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컨하우스도 지옥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현명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연을 벗삼아 잘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